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08% 빠져서 2377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도 좀 잘 버틴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좀 많이 빠졌었어요. 거의 1.5%까지 이렇게 빠져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금방 보합 수준까지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저점이 2346까지 이제 찍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최저점입니다. 이틀 전에 저점을 살짝 깼어요. 그래서 2346까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다행히 이렇게 좀 보합까지 올려놔서 다행이고요. 어, 이렇게 좀 지금 장이 불안불안한 거는 간밤에 또 보면 크레디트 스위스 여기가 이제 또 문제가 됐어요. 이 미국 은행 두 곳이 이제 파산을 하고 좀 잠잠하나 싶었는데 이게 하루를 못 가네요. 그러면서 예전부터 사실 계속 그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은행입니다. 거의 1년 넘게 계속 위험하다고 했던 그런 은행인데 어제 장중에 보니까 거의 20% 이상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크레디트 스위스조차도 이게 또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또 개입을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이제 70조 원을 최대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위기가 진정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장 후에 이렇게 5% 올랐고요. 네. 그리고 하락폭도 많이 줄였죠. 20% 이상 하락하던 거를 이렇게 14% 정도로 좀 줄여놨는데, 계속해서 좀 근데 불안불안하네요. 이게 또 완전히 이렇게 해소됐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크레디트 스위스도 문제고요. 사실은 지금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이 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은행이라는 거는 이제 고객들한테 예금을 받아서 대출이나 이제 국채 같은 거를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거든요. 근데 지금 국채 투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채 같은 경우 보면 특히 이제 10년물 같은 걸 보면 예전에 이제 제로금리 때 보면 10년물이 금리가 굉장히 낮았어요. 거의 1%막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사실 거의 4% 가까이 올랐었고요. 요즘에 그래도 좀 떨어져서 이제 3.4 이 정도 되고 있는데 10년물이 만약에 이렇게 4%, 1%짜리가 4%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사실은 국채의 이제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시가 평가로 했을 때 이제 손실이 커지는 거고요. 사실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채권은 손해는 안 나죠. 이 미국 국채가 파산하거나 그런 위험성은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고객들이 이렇게 중간에 예금을 찾게 되는, 특히 이렇게 많이 찾게 되는 뱅크런 같은 게 발생을 하면 이 국채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국채를 팔게 되면 이 미실현 손실이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SVB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됩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은행이고요.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었고 어제 장이 상당히 그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럽장 같은 경우는 보면 어제 이렇게 3.5%나 빠졌죠. 굉장히 이렇게 많이 빠졌고요. 미국장도 사실 어제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좀 대책들이 그래도 빨리 나오면서 회복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 수준까지 회복을 했고요. 다우도 거의 2% 이렇게 넘게 빠지던 거를 0.8 정도로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늘 어, 이런 대책 같은 게 나온 다음이라서 그렇게 많이 안 빠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는 역시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이런 센티먼트적으로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충격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역시 이렇게 좀 진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다시 보합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이렇게 매도로 잡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800억 정도 이렇게 매도로 잡혔는데 그렇게 많은 매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나라 보면 2차전지가 역시 뭐 계속 좀 강한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12% 이렇게 오르면서 주요 종목 중에서 가장 강했던 것 같고요. 에너지 솔루션도 1.9% 올랐고요. LG화학도 1.2% 이렇게 오르면서 네, 2차전지 주식들이 대체적으로 좀 괜찮은 주식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거의 보합 수준이었고요. SK하이닉스도 거의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는 좀 빠졌습니다. KB가 1.9%, 신한지주는 2.8%, 하나금융주는 3% 이렇게 빠졌네요. 네. 그리고 또 보면 어, 음, 네, S-오일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4% 이렇게 빠졌는데 WTI가 보면 굉장히 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WTI가 계속 빠져도 70불 정도는 지켜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68불까지 이렇게 빠지면서 좀 정유주가 많이 빠졌던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석유가 많이 빠지는 거는 인플레 측면에서는 좋은 소식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빠지는 게 또 이제 시장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은행 이런 사태 이후로 채권 금리가 많이 빠진 거는 이제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지만은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이렇게 또 주식시장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켜주는 지표가 나와야지 좋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 앞으로의 지표 해석은 이렇게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향후 증시의 이제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이렇게 2300대는 좀 강하게 좀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2300대 이렇게 잘 버텨주면 또 장이 어느 정도 풀리면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으니까 네, 좀 잘 이렇게 버텨주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